안녕하세요. 박선수 TV의 박현상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고요. 이번 주에 저희 라이브를 한번 할 뻔했죠. 목요일 날인가요? 장이 오를 때 싶습니다. 57포인트인가? 올라서 60포인트 넘으면 노래를 부르려 했는데 못 부른 점 저도 아쉽습니다. 하지만 저는 금융인이라서 금융인은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못 지킬 약속은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약속이 될 때 그때 노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제가 영상을 거의 못 올려드렸는데 제가 만들긴 했는데요. 만들긴 했는데 못 올렸습니다. 그 이유가 시장이 너무 바뀌어요. 그러더라도 연속적이 좀 보이고 좀 안정적인 온징적인 게 보여야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그게 아니라서 이렇게 좀 시황이 왔다 갔다 할 때 더 헷갈리게 내용을 말씀을 드리느니 좀 시장을 좀 지켜보고 어느 정도는 공통 분모가 생길 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길 수도 있어요. 길 수도 있는데 이번 주 한 1, 2주에 뭐 내용을 좀 압축을 시켜서 좀 시장을 좀 개인적으로는 분석을 해봤고요.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시죠. 오늘 주제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제가 최근에 상담을 좀 해보고 이것저것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거의 개인이니까는요. 그죠? 해보니까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생각해 보는 게 좋겠느냐라고 했을 때 한번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빨리 얘기해 볼게요. 본 영상은 투자 권유를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고 제작자 소속회사 의견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투자 결정 시엔 전적으로 투자자의 책임과 판단하에 결정이 되어야 하고요. 본 영상의 제작자인 저는 이 내용과 관련하여 선행매매 금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불공정 거래, 시세 조정, 부정 거래 행위, 시장 질서 교란 행위, 단기 매매 거래, 차익 거래 금지 등 자본시장법을 포함한 금융 관련 법규를 다 준수하고 있으니까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최근 시황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일단 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대형주 안 간다. 대형주 안 간다. 반도체 안 가고 2차전지 안 간다. 이거죠. 지금 보면은 2차전지 중에 LG화학 난리 났고요, 지금. 그죠? 2차전지가 아니죠. 화학이죠, 화학.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도 안 좋은 거죠. 그죠? 이거 왜 그래요? 공매도 시작해서 목요일날 옵션 만기일 편입되고 금요일 되자마자 공매도 칩니다. 나쁜 새끼들, 나쁜 새끼들. 그죠? 엄청나게 많이 친 것 같은데 여기서 풀어보면은 에너지 솔루션 보이시죠? 금요일 건데 이뭐 마랑 66만 주 대금 이 정도 비율이 36.64%의 공매도. 그러니까는 엔솔이 만약에 1000주 체결이 됐으면 금요일날 364주는 공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심해요, 진짜. 이건 심한 겁니다. 여튼 반도체, 뭐 삼성전자, 뭐 고스 논란도 있긴 있지만 장이 안 좋으니까는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레포트 열어보면 어느 일각에서는 디램은 굉장히 좋고 반도체는 꽃필 일만 남았다고 하는데 아직 꽃을 못 피고 있고요. 뭐 얘만 그런 게 아니고 삼성 SDI부터 시작을 해서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 중에서 대부분 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옛날부터 좋아했던 종목들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좋아했다가 버린 놈들, 카카오 이런 것들은 올라오죠. 이게 지금 바닥을 찍힐 때 이때도 저 라방하면서 뭔가 말씀을 살짝 드리긴 했고요. 그때의 논리를. 여튼 이런 식으로 대형주가 안 가는데 이유는 유가가 높아서 그렇고 당연하죠.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니 당연히 물류비용 증가된다. 이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전반적으로 시클리컬 업종 자체는 수요 피크아웃이 될 수도 있고 다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으니 대형주들을 매매하기가 좀 어렵다. 물론 중소형주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 자체가 시장에서 쳐다봤을 때 특히 메이저들을 쳐다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죠? 잠깐 하고 말자입니다.
한동안 안 좋으니 그 상황에서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모멘텀이 이거는 진짜로 리오프닝이 되는 거는 누가 봐도 뭐라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리오프닝 쪽으로 조금씩 쏠리고요. 근데 리오프닝도 제가 3% 가서 얘기를 했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모두 투어. 이렇게 잘 버티다가 부러뜨려고 그 다음날 오르는 거는 그거 볼까요? 보이시죠? 이게 지금 기관들에서 많이 팔고 있어요. 특히 사모펀드에서 좀 많이 팔고 있고요. 그런데 금투는 좀 들어오고 있고. 무슨 얘기입니까? 헷갈린다는 겁니다. 혹은 그들도 매매 플레이를 길게 못 들고 간다는 얘기예요. 잠깐 먹고 판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새 정부 출범이 되면서 정책 모멘텀이 형성이 됐습니다. 건설이요. 그죠? 현대건설, GS건설 이런 것들이요. 쭉 치는데 목요일까지 쭉쭉 쳤어요. 당선되자마자. 그죠? 그런데 어제 시장을 보니까 올해 중소형 건설사들이 툭툭툭 튀는 겁니다. 계룡건설, 정프로님 좋아하는 계룡건설. 이러죠. 그죠? 10%나 뛰었죠. 그러니 시장에서는 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아예 박살나는 건 아니겠구나. 그러더라도 이쪽은 힘든 거 아는데 모멘텀이 눈에 보이는 쪽만 간다는 거예요, 지금. 상대적으로 그렇게 눌릴 만한 것들이 괜찮은 것들. 느낌 오시죠? 편하게 얘기하면 말 되는 것들. 그냥 말 되는 것들이요. 너무 어렵게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런 쪽이 해결이 되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이 진정이 돼야 유가도 빠지고 원자재 가격 상승도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동안 같을 경우는 이 상황에 따른 요런 매매 플레이가 지속이 되고요. 가장 그죠? 바로 눈앞에 보이는 이거는 눈앞에 보이는 표현이 뭐냐면 실적도 똑같습니다. 실적도 내년 내후년 실적을 여기 뒤에 있죠. 당겨오는 것보다는 바로 다음 분기가 좋아 보이는 식으로 아마 매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업종은 화학입니다. 화학. 항공, 자동차 쪽. 그죠? 여기까지 좀 이해를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좀 볼게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단기 플레이가 바로 눈앞에 보이는 거가 힘들다는 거죠. 왜? 이미 그런 예를 들어 유가가 주말 사이에 빠졌으면 크게 빠졌으면 주가는 어떻게 돼요? 갭 상승을 해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날 잡기가 어려워요. 다시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유가가 빠지면 화학, 항공 좋아지는 거 안다 이거예요. 당연하죠. 아는데 빠지는 걸 확인했을 때는 먼저 알기가 어렵고 그리고 보고서라든지 뉴스 등을 확인하면 이미 늦어요. 편하게 갭상승이 나와 있기 때문에 4% 5% 대형주 갭상승 나면 잡습니까? 저는 못 잡습니다. 저는 못 잡아요. 왜냐면 거기서 먹을 게 별로 안 보이거든요. 왜냐면 대부분 시가총액 상위의 대형주라든지 그날 상승이 어느 정도 예측된 경우 그리고 어느 정도는 더 가면 못 잡잖아요. 그래서 유가가 하락을 한다면 반대급부의 화학, 항공주를 지금 담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준비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레포트를 어제 오늘 좀 살펴보니까 가장 많이 피해를 받았던 업종은 화학입니다. 화학.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화학 먼저 오르고 항공 오르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만약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조금 조금씩 해결되는 듯이 보이면은, 그러면은 순서 차이가 있을 거고요. 많이 빠진 놈이 먼저 더 크게 오를 거고 속도 차이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매하다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죠? 알 수 있는데 이미 그런 섹터를 확 물려있는 거 하나씩 있잖아요. 항공 물려있는 거 하나씩 있잖아요. 여기 자동차 다 있잖아요. 그죠? 이거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더 사긴 애매해. 현금 별로 없으니까. 그래도 제가 가장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드리겠다 이거죠. 그러면 상승 시 물론 물려있는 건 못 건드리겠는데 하나하나 현금화를 하면서 다음 장을 기다리자.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처음 나왔을 때 LNG를 잠근다는 게 있어서 상대적으로 LNG 가격 강세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LNG선 발주가 늘어날 수 있다. 뭐예요? 조선이죠. 이거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 정도까지 올라왔으면 현대중공업 기준으로는요. 올라왔으면 어느 때 물렸어도 플러스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때 샀었어도. 그죠 여러분? 지금 사시라는 게 아니고 이런 한 번씩은 그 시크리컬이든 뭐든 종목들이 업종에 있는 것들이 튀어서 현금화를 일부 100%는 아니더라도 일부 할 수 있는 컨디션은 앞으로도 조금씩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미리 생각을 해야 된다. 미리. 그죠? 내가 없는 업종을 근데 여기서 지금 다 있다는 치는 게 아니고 한두 개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없는 업종을 매매하면서 조금 수익이 나다 보면 시장은 어느 순간 좀 좋아져 있을 겁니다. 요건 라방 때 몇 번 얘기를 드리긴 했죠. 최근에 어떤 분들 제가 댓글을 보니까 지겨워서 현대중공업 혹은 조선주 날려버렸어요. 올라올 때. 그 저번에 댓글은 뭐 봤냐면 두산중공업 완전 지긋지긋해서 요땐가 날려버렸어요. 뭐 올랐으니까 할 수 없긴 하지만 여튼 그러면은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금화를 한 겁니다. 그죠?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대부분 분들이 내가 팔면 더 갈까봐라고 못 판다는 겁니다. 내가 팔면 더 갈까봐. 근데 더 갈 수 있어요. 당연히. 하지만 내가 기본적으로 완전 저점에 살 수도 없고 완전 고점에 팔 수 없다라는 거를 전제로 한다면 내 계좌엔 좀 현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현금이 조금 있으면은 이쪽 안에서 뭔가의 반대급부가 나올 수 있는 거를 조금씩 매매를 하면서 수익이 높지 않을 거예요. 이런 쪽은 수익이 높지 않아요. 5% 10%면 많이 먹은 겁니다. 솔직히. 그죠? 그렇게 사부작 매매를 하다가 있는 거 갑자기 툭 튀어서 올라오면은 그래 현금 만들지. 더 갈 수 있지만 그래 반만 팔자. 현금화. 왜냐면 1년 내내 이렇게 이루어지진 않을 거거든요. 그죠? 이러다가 또 뭔가에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좋은 것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 기회를 잡으려고 혹은 다른 거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너무 없다는 겁니다. 계속 물려있고 계속 지금까지 했듯이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조금 현실적이죠. 그죠? 그리고 조금 생각을 해봤더니 최근에 이런 것들 바이오 있잖아요. 요거는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무서우니까 알아요. 근데 제가 쭉 보니까는 갑작스레 뜬금포로 툭툭 튀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툭툭 튀는 것들이 많다라는 게 1, 2% 뜨는 게 아니고 한 10%씩 떠버리니까는 물론 많이 못 삽니다. 조금 사는 겁니다. 조금. 이런 것도 일종의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고 근데 바이오도 굉장히 많은데 코로나 치료제라든지 코로나 뭐 백신
이런 쪽은 아닙니다. 이런 쪽이 아니고 정말로 많이 빠진 신약 개발 업체들 그런 쪽이 조금 더 괜찮을 겁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은요. 해보면 1년 내내 이런 거지 같은 시장이 펼쳐지진 않는데 1월 달 거지 같은 시장보다는 좀 덜 빠지고 있고 뭔가 플레이가 이런 식으로 큰 것들 뭔가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유가에 대한 발목 잡히는 것들은 좀 빠지고 있으니 빠지고 있고 지금 시장이 요런 정책 모멘텀이라든지 상대적으로 요런 논리에 포함이 안 되는 이런 쪽이 약간의 니치 마켓 형성으로 툭툭툭툭 들어오고 있으니 상대적으로 이것 때문에 진짜 많이 빠진 것들이 어느 정도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고 이게 만약에 하나 둘씩 요런 상황이 진전이 된다면 뭔가 한 툭툭 튀는 모습이 보이겠죠. 그런 식으로 매매를 좀 붙이다가 그죠? 내가 그쪽을 갖고 있으면 안 하는데 없는 쪽을 조금씩 하면서 수익이 내다 보면 하지만 그 수익은 그렇게 썩 내 마음에 차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플레이를 하면서 내가 시장에서 적응하고 있는다면 시장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을 겁니다. 절대 말씀드린 1년 내내 이런 거지 같은 장이 계속 12월까지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겹고 힘든 이유는 2020년도 재작년에 코로나 터질 때도 막상 빠진 건 3주 빡세게 빠진 거예요. 3, 4주. 근데 지금은 2달 반, 거의 3달이 빠지고 있으니까 그게 답답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생각을 가장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이번 주에 하고 싶었던 말을 꾹꾹 참다가 뭐 이런 것도 만들어 놨었어요. 찍어 놨었어요. 은행 뭐 저점까지 빠졌다. KB금 보세요. 그죠? 이미 12월 저점까지 빠진 거예요. 금리 인상기라며 하시라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이만큼 빠졌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좀 개인적으로 꾹꾹 참던 얘기를 일주일 만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힘내시고 조금씩 올라올 때마다 현금을 하셔가지고 다음 기회 반이라도 더 올라가면 남은 반이라도 반으로 수익 내면 되니까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요거예요. 이게 한 컨텐츠를 어떻게 구성을 할까? 지금 요 폼도 좀 지겹고 그리고 좀 사람을 좀 써야 되는데 아직까지 사람을 쓸 정도의 구독자가 아니라서 좀 많이 좀 얘기해 주세요. 예.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정말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제 사실 우리 서연이 잠이 들고 요 내용은 어제 밤에 만들어 놓은 건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작년 3월 달인데 지금 3월 13일이잖아요 오늘. 작년 3월 달에 나 뭐 했지? 하니까는 3% 출연하고 있더라고요. 벌써 1년 동안 출연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1년 동안 제 신상이라든지 저의 변화도 많이 있었고 좋게 나쁘게 말고요. 매우 좋게 있었고 나중 1년 후 지금 내년 3월에는 내가 좀 뭘 하고 있을까? 유튜브가 언제까지 대세일까? 유튜브의 이후의 시장은 또 뭘까? 이런 식의 고민을 하는 겁니다. 주식 고민도 하고요. 머리 아파 죽겠어요. 주식도 봐야 되는데 내년도 생각해야 되고. 하지만 이렇게 건강하게 생각하다 보면 좋은 결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은 조금 평소보다 라방한다는 느낌으로 편하게 말씀드리고 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왁스도 안 바르고 모자도 안 썼습니다. 그죠. 이게 진짜 저의 완전 내추럴한 집에서 이러고 있습니다. 티 하나에 가디건 하나 걸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추럴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속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내일은 하리로 녹화도 있고
3% 녹화도 있습니다. 근데 3%는 녹화라서 뭐 조만간 주린이 그 있잖아요. 그거 내일 녹화를 할 거고, 그거는 이제 뭐 한동안 안에 이제 편집해가지고 올라가겠죠. 일단 내일도 2개 있고 화요일 날도 있고 이번 주는 일정이 좀 있네요. 예, 그래서 오후에는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전략을 짜볼까.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 내에서 아마 제가 다른 채널 출연하는 것도 말씀을 좀 드리기 때문에 저희 거 영상 한번 보더라도 충분할 것 같긴 합니다. 여튼 비가 좀 오더라고요. 안개비 오더라고요. 근데 건강 조심하시고 요즘 코로나 많이 걸리시더라고요. 정말로 건강 조심하시고 이게 코로나 걸려서 아픈 것보다는요. 내가 평소에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죠? 마음이 저는 우리 엄마한테 이런 얘기 하거든요. 마음만 편하면 아플 일 별로 없으니까 엄마도 걱정하지 마시라고. 우리 엄마가 걱정 덩어리예요. 걱정 덩어리. 아들 어디 하면 아프지 않을까 이런 것만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 걱정 안 하시고 건강하게 생각하시면은 마음도 건강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다 좋아질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오후 일요일 잘 보내시고 오늘 내용 한번 꾸준히 쭉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생각이 드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